어찌됐건 얼굴이 정말 빨개질 정도로 맥주를 어제 윤 전 총장과 기울인 이준석 대표인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는 갑자기 이 대표가 빨간패를 들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에서 저는 대동소이를 이야기했습니다.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희 최고위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이 대표가 빨간펜을 들어서 이렇게 충전 중,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 혹은 제1야당이 앞으로 나아갈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는 걸 빨간펜으로 표현을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입당하면 이게 다 채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게 아마 조금은 남아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까지 사실은 합류를 해야지만이 이제 배터리 표시에 전체가 다 꽉 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범야권의 모든 어떤 주자들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속에서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저게 다 차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이제 입당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다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제 주장하듯이 이게 이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게 일단은 어느 당에 들어가 버리면 일단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한계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주장이나 활동 영역이나 또 합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의 외부 인사를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이 캠프에서 외부 인사를 합류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나 또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 윤석열 후보를 돕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은 나도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즉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좀 파일을 확대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 3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이 당에 들어갈 때, 만약 본인이 들어갔을 때 한 10만, 20만 정도는 그래도 당원들이 이렇게 입당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실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세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 후보가 사실 이렇게 시간 자체를 하는 것도 보면 외부에서 충분히 새로운 당원들을 어떤 면에서 지지를 확보를 하고 이런 어떤 세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지만이 국민의힘 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장치들을 지금 마련하는 시간을 솔직히 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빨간패를 들어서 충전 중을 칠한 이 대표, 그리고 오른쪽에 이 화면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가 아닌 입당 촉구 성명입니다. 총 42분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주셨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윤석열 예비후보가 입당해서 우리 당의 경선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나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오늘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경선법서 출발 전에 입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정처장,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41명 윤 전 총장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어쨌든 8월 중순 혹은 11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전에 뭔가 윤 전 총장을 위한 카페트를 깔아주는 역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요.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이건 윤석열 지지 성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전제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지하는 의원이 41명이다라고 하면 이 100명 가까운 의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윤석열 대세론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약간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입당을 촉구하는 의원이 41명 정도 됐고, 앞으로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그 차후의 문제다라고 이제 2단계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얘기 자체가 사실은 서명한 의원들이 윤석열이 함께해야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4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 교체하겠다라는 일말의 마음이 가 있는 의원들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총장 입당을 촉구했기 때문에요. 이 어제 치맥 회동 이후에 뭔가 분위기는 확실히 무르익은 겁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참여가 없는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다. 그러면 사실 맥이 빠지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전 총장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사실 촉구를 했어야 되거든요. 저게 만약에 지지 성명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입당 촉구 선언문이라 그러면 더욱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41명이다.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이 41명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많은 이 지지하는 당원이라든가 당 간부들이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중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대는 이제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성명이 있다, 뭐 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났습니다. 일단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 저 정도고 이제 비공개로 회동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는데요. 이도하 변호사님, 오세훈 시장을 만났다. 가장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의미는 좀 작지 않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사실 무엇보다도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랑 만날 때 그 건대 입구 지역이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강북에서 이사를 많이 다니고 뭐 윤석열 후보도 강북에서 오래 살았다는 경험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강북에 추억이 있고 이래서 다들 강북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이랑 거기서 즉석에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번개로 뚝섬에 자벌레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3명이 야외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이제 방역 수칙 문제가 그럼요. 있으니까 식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늘로 연기가 된 거고요.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그 월주 큰 스님 이제 금산사에 가서 이제 발인식에 참석을 하고 연결식에 참석을 하고 올라오자마자 지금 오세훈 시장을 예방을 한 거고요. 방문을 해서 만난 건데 그 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만나서 이제 서울시정과 관련된 그 방역, 백신 수급,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자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셔서 얘기가 길어질 수는 없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제 논의 과정이 그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오 시장도 그 윤 전 총장에게 이 변호사님 입당을 권유했겠죠? 아니 오늘은 정책 얘기를 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8월 입당설 본인도 좀 윤 전 총장의 말들도 변화한 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 8월 입당설과 관련된 얘기로 정리하겠습니다.